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 네. 어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창원지방검찰청의 11월 13일자 수사 보고서 공개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 네. 사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사전 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뭐 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보면 검사 8명이 작성했어요. 수사 보고서는 원래 수사관이 작성하는데 특이하게 검사 8명이 작성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단 이 수사 보고서에 보니까 피의자가 김영선, 명태균, 강희경으로만 돼 있고 김건희, 윤석열 다 빠져 있네요. 하지만 수사 보고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수사 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거 공범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검사 8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김건희가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수사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창원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으로 이송을 해서 서울중앙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마시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소환도 못하고 있고 출국 금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출국 금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얘기 못해요? 원래 수사 대상자의 출금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뭡니까? 출국 금지 여부는 왜냐하면 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인데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법적 출국을 근거가 했다- 뭐냐고요? 출국 금지 자체는 어떤 법에 있어요? 아니 해당 수사 기관이 어느 법에 합니다. 있냐고요? 출국 금지를 국회에 와서 하면 안 된다는 법 조문이 뭐냐고요? 일단 없죠.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없어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법 조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법 조문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법률 전문가가 왜 법 조문도 얘기 못 합니까? 아니 법적으로 자, 그리고 또 네. 하나. 이거는 지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접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국힘의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김민정, 김기현, 추경호 등등등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변호인 접견입니까? 일반 접견입니까? 장소 변경 접견. 장소 변경 접견은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이게? 총 7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혜를 줍니까? 장소 변경 접견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만 네. 2번 이상 되면 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교정청장 허가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보고하세요. 우리 의원실에 따로 보고하세요. 왜 허가했는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교정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 잠깐. 네. 보고하시라고요.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시라 이 말씀이십니까? 이상한 이유에 대해서 왜 허가했는지를 보고하시라고요.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예. 아니라 보고하시면 무슨 법무부는 왜 뭔가를 보고하는 보고를 안 합니까?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김용현 전화번호 물어본 거 이 사람 어디 있는지 국방부에 확인한 거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죠. 근데 왜 아직까지 보고 안 합니까? 이미 이제 다 나갔는데 뭘 보고를 안 합니까? 조사에서 보고하라면. 장관님, 네. 잘 보고 보고하세요. 아셨습니까? 그 이상한 보고도 잘 하시더구만. 보고 드릴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출국 금지 지난번 공수처장 여기 나왔을 때 그때 누구였죠? 윤석열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아침에 출국 금지 지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 하는 중에 지금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공수 같은 경우. 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이 수사에 필요해서 출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차관. 네. 일반적이든 이반적이든 간에 출국 금지 하면 하는 거고 했으면 법사위에 보고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검찰은 수사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다고 맨날 언론 속보 때리잖아요. 그런 건 하고 김건희는 이것도 예외예요? 원칙적으로 출국 금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지금까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했어요.
아니 저희는 원칙을 지키고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출국 금지 조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구만 기사가. 근데 김건희는 아주 특별합니까? 그건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하는 것이 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저런 사정이 있으면 김용민 의원이 보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하시면 돼요. 보고하세요. 자, 그다음 박은정 의원님 토론하세요. 윤석우 대행님, 네. 예, 화면 올려주세요. 요즘 지하철 타실 일 없으시죠?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올려주세요. 준비 안 됐나요?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지금 서울구치소의 수용 지하철에 저렇게 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일반 수용자들은 방 하나에 8명씩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수용자 32명이 쓰는 4개의 방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경호관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호관은 그러니까 군에 여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32명 수용하는 장소 아니, 인원도 차이가 공간 있습니다. 한 거 인원도 차이가 맞습니까? 있고 그리고 아마 저렇게 4개의 수용 거실이 배치된 건 맞습니까? 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알려줄 수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4개 수용 거실이 윤석열만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4개 그러니까. 수용 거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쓰고 있다는 식으로 일반인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렇게 개씩만- 지금 한 개씩만 쓰고 있습니다. 한 개 층을 쓰고 있는 건 맞죠? 한 개 층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저 중에서? 한 개실만 쓰고 있고 12.32 평방미터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거는 서울구치소가 수용 정원이 2,247명인데 수용률이 152%를 넘기는 과밀 수용인데 윤석열 혼자 지금 거실에 정원이 6명인데 수용 인원을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만 지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수용 거실에 경호관이 들락거렸다는 제보도 있어요. 그거 경호관-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경호관은 원칙적으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관이 상주를 했는지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들락거렸는지 묻는 거예요. 경호관은 저희가 그 구치소와 경호처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은 외부로 출정을 하거나 호송할 때만 예배적으로 그러니까 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경호관이? 필요한 그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아니,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 필요한 경우에 외부로 나갈 때 외부에 나갈 때 경우에는- 경호관이 들어가서 윤석열 데리고 나갔습니까? 아니 외부로 나갈 때 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경호관이 들어왔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옆에 보면은 별도 차량 탑승 구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락거리는 거 맞습니까, 윤석열? 별도 탑승 출입구 설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어떻게 차량 타고 탈 때 예. 저쪽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까? 별도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방향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저쪽 방향으로 윤석열만 나가는 건 맞습니다. 저렇게 차량 탑승하려고 저쪽으로 다니는 건 맞습니까? 아니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그 루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저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왜 윤석열만 저렇게 혼자서 차량 탑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호와 개호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인데 일반인들과 똑같다고 단정 그렇게 특혜 수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용을 하시라고 수용 시설에 수용 점검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같이 이제 거실에 둬야 되는데 혼자 쓰는 것 자체가 거실에 제대로 수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넓은데 혼자 특혜 수용시키지 말고. 아니 수용 거실 자체를 자.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차관,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이에요. 4방부터 홍것방이에요. 1, 2, 3방이 독방인데 1, 2, 3 독방은 1.04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근데 윤석열
피의자죠 지금. 32평방미터. 12제곱미터. 예. 3.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333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 네, 네. 이것도 특혜죠. 독거방 1.04평에 3배 넓은 방에 살고 있네요. 다만 이 종전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요. 파면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혜 황제 수용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이 전직과 차이가 있는 것이 경호는 의무입니다.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일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드릴 말씀은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이니까 그렇다 쳐요. 경우가 필요하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현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현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인데 정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다른 또 경호와 경비가 또 그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과 차이점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네네 일단 옆방 있다거나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비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정 가거나 할 때 정문, 그러니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경호가 시작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정리됩니다. 위원장이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경호 김성호 차장 영장 청구 왜 3번씩이나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수사팀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서울고검에서 외부인들이 구성으로 자, 된- 수사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김성호 경호차장을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김성호의 입이 두려운데 우리 검찰도 거기에 연루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경호차장의 입이 두려워서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는 거 아니냐 하는 추론 하나. 또 하나, 경호차장이 잡혀가면 비아폰, 내란의 블랙박스, 비아폰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김성호 차장을 방패 삼아 연루되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보호하자. 추론 2. 그 두 개 다 맞죠?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오해받을 일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것을 왜 가로막고 나서냐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역시 검찰스럽다 라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전달하시고 경찰이 3번씩이나 영장 청구해달라고 하는 걸 그걸 돌려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구나, 구린 게 있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한테 아직도 충성하는 윤석열의 끈앞풀들이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법무차관, 네. 제가 최근 검찰 내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사건 이첩한 지 며칠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훨씬 넘었죠. 아, 예. 어떻게 됐든 적게 말하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서울중앙에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제가 보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언론에 그러면 나왔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는 지금까지 뭐 해가지고 이제 중앙지검으로 보냈냐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12일자로 이미 제출을 받았고 2월 14일자에 비로소 이 이른바 포렌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도 참여를 하고 그 관련성에 대한 자, 엄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8명 검사 파견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사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주임 검사는 부산지검 차장? 예 거기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총괄 지휘하는데 그분도 올라왔어요? 예 같이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창원지검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왜 했느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아무런 지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현재 소추돼 있는데 기각 판결을 받으면은 돌아와서 복귀해서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하도록 한다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사건을 그것은 김건희 육성이 어제 그제 시사인에 의해서 발표되잖아요. 김건희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 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그러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에서 갔다가 지금 열흘 다 돼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 반표 한 번 없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권에 대통령 후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곤란하다. 이창수 지검장이 와야 된다. 기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1분 더 넣어주세요. 백백하게 여권에 대권 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영부인의 육성이 나오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또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빨리 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여권 대권 후보자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현재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이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느림보 수사를 타당히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법사위 본회의 통과되면은 담당 장관으로서 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대로 임명하 공표하자고 하겠어요? 제 요건 행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가 대행 여건이지? 그러면 영부인의 음성이 나오는 대통령의 음성이 나오는 육성이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명태균 씨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뉴스타파의 공지훈을 제가 다 만났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거예요. 기자들처럼. 명태균 씨와 자기 옆방에 창원구치소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빗자락으로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있다 하면은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광석화처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김건희 포토라인에 서요? 언제 오세훈 시장 불러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부분은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 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정리해 주시죠. 합니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육성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말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육성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육성은 다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척하고 있는 거죠. 재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21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21조 및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6항, 제66조 3항 및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하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일부 개정 법률안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6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7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8항 및 제9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103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 및 제10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7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